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미줄이론의 처음 시작은 수요가 증가했었죠. 근데 공급의 시간을 요하는, 장기간을 요하는 부동산 농수 축산물의 경우에는 단기에 수요가 증가해도 단기에는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 가격이 폭등했었죠. 그래서 현재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려버리면, 결정하면 현재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공급량이 됐었죠. 그럼 미래 시점에는 공급의 증가에 따라 초과 공급,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또다시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미래에는 공급 감소로 초과 수요, 가격이 폭등했었죠. 그래서 초과 수요, 가격 폭등, 초과 공급, 가격 폭락을 반복해 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이론이었어요. 세 가지 형태였죠.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그래서 크고 같고 작고, 그때 외우는 방법은 수탄, 수만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었던 것, 한 점으로 몰렸었죠.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더 들어 누우니까 작았던 것.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의 크기는 반대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수요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공급은 플러스가 나오죠.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래서 크기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숫자는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풀어볼까요? 검집 이론에 의한 A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되네요? 그때는 수탄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1.1이고 공급은 0.9예요. 뭐가 더 크죠? 수요가 더 크네요. 탄력성이. 수탄, 수렴형이에요. 그 다음 B부동산은 0.9고 공급은 1.3이네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반대겠네요. 발산형. 답은 1번입니다. 정말 쉽죠? 2번. 검집이론에서 수렴한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구하래요. 그럼 수렴형은 수탄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수요가 더 커야죠. 수탄수니까.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거였죠. 정말 쉽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검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세 가지 시장을 줬지만 너무 쉬워요. 그냥 절대값을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탄력성이 아니라 기울기로 줬네요. 그럼 얘는 반대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것. 그럼 절대값을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A시장의 경우에는 뭐가 더 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발산형. B시장은 0.3과 0.3 똑같으니까 얘는 순환형. C시장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탄수, 수렴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5번인데 이것들은 너무 쉬워요. 근데 제 30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 문제가 나온 거죠.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100-P, EQS는 10-10 플러스 P 이렇게 준 거예요.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500-2P, 3QS는 -20 플러스 UP로 줬네요.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의 형태가 다른 게 이제까지는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다,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수치를 줬잖아요. 근데 얘는 함수를 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뽑아내야 돼요. 직접. 그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줬는데 A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그럼 A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A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할 거예요. 수요의 법칙. B 상품 수요가 4% 하락했대요. 그럼 얘는 같이 움직였네요. 같이 사용. 그렇죠? 같이 사용되는 재화죠. 보완제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도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보완제니까 보완제가 아닌 3, 4, 5번을 지우면 되네요. 졸제 이지선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를 풀기 쉬워져요. 사실은. 그럼 이제 여기서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A 부동산 상품은 QD는 100-P고 EQS는 -10 플러스 P예요. 그럼 여기서 과연 QD 앞에 숫자를 읽어야 되는지 QS 앞에 숫자를 비교하는 건지 P 앞을 비교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방법은 탄 P가 있습니다.
총알을 딱 쏘면 걔가 탄알이에요. 탄약. 걔를 딱 쐈을 때 남는 거죽을 탄피라고 해요. 이게 탄피죠? 그래서 탄피예요. 피 앞이 탄력성인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탄피. 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의하실 건 반드시 QD와 QS 앞에는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 말은 지금처럼 EQS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앞에 1이 아닌 2나 2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이런 애들이 있다라면 걔는 꼭 그 앞에 있는 애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QD와 QS 앞에 숫자로 나눠주시면 그때 P가 2분의 1이 나오든 1이 나오든 그 P가 바로 탄력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죠. 그 앞에 개수가. 그럼 한번 해볼까요? A의 경우에는 수요함수의 경우엔 QD가 앞에 개수가 1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읽어주면 되죠. 주의하실 건 마이너스 P면 앞에 개수는 1이죠. 1. 그 다음 EQS에서는 2가 붙어 있네요. 그럼 2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1 P가 됩니다. 그럼 P와 P 탄력성이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는 탄력성이 1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2분의 1이네요. 뭐가 더 크죠?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수탄수, 수렴형이에요. 그럼 비부동산 상품은 QD는 500-2P, 3QS는 -20 플러스 6P래요.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이제 QS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서 숫자로 나눠서 P 앞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탄피로. 그럼 QD 앞에는 역시 없어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2, 2를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3으로 나눠주시면 2가 나오죠. 그럼 앞에 2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탄력성이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무슨 형? 순환형이 됩니다. 푸실 수 있겠어요?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P 앞에 있는 게 탄력성이구나. 그때 주의하실 건 QS나 QD 앞에 개수가 3이나 2나 2분의 1이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숫자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죠. P 앞을. 이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나눠놓은 후에 크기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는 띈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오늘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1번이 답고. 자, 1번 문제. EQD는 100-P, 4QS는 20 플러스 P는 수렴형, 순환형, 발산형. 자, 10초를 드립니다. 풀어보셨죠? 자, 이제 2번 문제. EQD는 80-P, 4QS는 -10 플러스 2P래요. 그러면 이때 무조건 QD, QS 앞에 있는 애들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쉬운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얘를 나눠서 해보면 이 문제의 답은 순환형, 수렴형, 발산형 중에 무엇인지 역시 또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푸셨죠? 이거 10초 안에 풀어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